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디지털 페이스 매핑을 위한 드론 입체 사진 측량 기술의 최적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팀 락스타 파파라치입니다. 저는 발표자 임준수이고 팀원은 저와 김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송재준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구 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용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페이스 매핑이란 기존의 수기 방식의 매핑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굴집면 자료를 표준화 및 디지털화하는 매핑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자에 따른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안반면 조사에 접목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마이닝을 위한 광산이 디지털 트윈 생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페이스 매핑에서 안반면의 3차원 모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반면의 3차원 모델의 대표적인 형태인 점군 자료를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처럼 2차원 이미지들로부터 3차원 위치 정보를 얻는 입체 사진 측량 기술이고 나머지 하나는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3차원 위치 정보를 얻는 라이다 기술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산이 안반면 페이스 매핑이 목적이라면 낮은 조도와 부족한 시간이 각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17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총 6개의 현장, 3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체사진 측량과 라이다를 통한 3차원 모델링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라이다의 경우 스캐너의 비용 문제, 음영 지역에 대한 스캐닝 누락 문제, 텍스처 왜곡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점군 자료를 획득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체사진 측량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입체사진 측량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이라는 장소가 어둡기 때문에 이로 인한 품질 저하가 걱정되고 작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가 작업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촬영 방법으로 안반면을 촬영하여 라이다에 준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의 잠금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인 항공기 또는 UAV 기술의 발달로 지하 공간에서도 드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접근 용이한 안반면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 모두 드론에 장착할 수 있지만 라이다는 드론에 장착해서 이용하게 될 경우 고정식 라이다에 비해 정확도 및 해상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리면 및 전리선을 포함한 안반면을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반면 드론과 입체 사진 측량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해상도의 문제는 없지만 드론의 움직임에 의한 이미지상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움직임을 고려한 최적의 촬영 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체 사진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안반면 점군 자료를 만들 때 어떤 인자들이 오차를 형성하는지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분석한 인자들이 얼마만큼의 오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론적 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관계식을 토대로 오차를 최소화하는 촬영 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검증하였습니다. 각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군 자료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세 단계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입체 사진 측량의 입력 자료인 이미지의 오차가 3차원 점군 자료의 오차로 변환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오차를 만드는 주요인 4가지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요인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점군 자료의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인자들 중에는 조도나 카메라 스펙 같이 조절 불가한 인자들과 카메라 세팅이나 드론 비행 방법 같은 조절 가능한 인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절 불가한 인자들의 조건에서 조절 가능한 인자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최소의 오차를 갖는 점군 자료를 형성할 수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점군 자료 오차의 지표로는 대상의 실제 위치와 관측된 위치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제곱평균군 RMSE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미지 오차가 3차원 점군 자료로 변환될 때 스케일링 팩터 S라는 상수배만큼 증폭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오차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선 이미지 밝기를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게 유지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한하는 적정 이미지 밝기 상수 C는 250을 이용하였고 주어진 조도에서 C는 250 값을 유지하기 위한 카메라 세팅 조합들이 만드는 이미지상 오차 크기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미지 오차가 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상 분해능이 달라지면 블러나 노이즈에 의한 대상 위치의 왜곡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델을 형성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을 통해 블러나 노이즈 때문에 생기는 대상 위치의 왜곡의 확률 분포를 알면 이미지상 오차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블러나 노이즈에 의한 왜곡의 확률 분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적정 이미지 밝기를 유지하는 인자들이 만드는 블러나 노이즈가 대상 분해능을 고려하는 모델에서 얼마만큼의 오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론적 관계식을 정립하였습니다. 정립한 이론적 관계식을 통해 분석한 오차가 실제로 발생하는 오차와 잘 일치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참값으로 쓸 실제 형태가 어떤지 알고 있는 안반면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반면 모형을 드론으로 조도 환경, 카메라 세팅, 비행 방법을 바꾸어가며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이용한 드론은 DJI-4의 매빅 2 프로 기종이며 카메라는 해당 드론에 장착된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입체 사진 측량용 프로그램인 벤틀리사의 컨텍스트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점군 자료로 정합하였습니다. 점군 자료 처리 프로그램인 클라우드 컴페어 프로그램으로 정합한 점군 자료 오차의 크기를 측정하였고 이를 이론적 관계식으로 예측한 값과 비교하였습니다. 총 225개의 서로 다른 인자를 가지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론적 오차와 관측된 오차 사이 회귀 관계의 설명력, 즉 R-스퀘어 값이 0.8644로 높은 설명력을 지님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는 각 인자의 크기를 알면 점군 자료의 오차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 오차를 갖는 최적 촬영 세팅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증된 이론식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과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검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카메라 세팅을 찾는 예시입니다. 각 점은 주어진 조도에서 적정 이미지 밝기 상수 250을 유지하는 카메라 세팅을 나타냅니다. 또한 각 점의 색은 주어진 조건에서 해당 카메라 세팅으로 촬영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 점들 중 최소값을 갖는 세팅이 최적 카메라 세팅이고 조건을 바꾸어 가며 최적 카메라 세팅을 찾았습니다. 드론 속도와 이격 거리는 조절 가능한 인자이지만 촬영 시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드론 속도가 빠를수록 이격 거리가 멀수록 촬영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대상 안반면의 크기와 주어진 촬영 시간에 맞는 최적의 드론 속도와 이격 거리를 선정해야 합니다. 맨 오른쪽 그림에서 같은 촬영 시간을 갖는 드론 속도와 이격 거리의 조합을 파선으로 표시했고 이 파선상에서 제일 적은 오차를 갖는 조합을 빨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필요한 촬영 시간을 표시하는 파선상 빨간 점의 드론 속도와 이격 거리로 비행하면 최소의 오차를 갖는 점군 자료를 촬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방법을 토대로 주어진 조도 및 시간 제약에서 최소의 오차를 갖는 최적 촬영 세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조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단위 시간당 촬영 면적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의 중대 단면 안반면을 4분 내로 촬영해야 한다고 하면 초당 약 0.5제곱미터를 촬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측정한 조도와 필요한 단위 시간당 촬영 면적에서 최적 거리 및 드론 속도를 선정합니다. 100럭스의 조도에서 초당 0.5제곱미터를 촬영해야 한다면 안반면에서 2m 떨어진 거리에서 초당 0.3m의 속도로 비행해야 오차가 최소가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도, 드론 속도, 그리고 이격 거리에서 최소의 오차를 갖는 카메라 세팅을 선정합니다. 100럭스 조도에서 100제곱미터의 안반면을 4분 내로 촬영해야 하는데 2m 이격 거리, 초당 0.3m의 속도로 비행하고 셔터 스피드 100분의 1초, F넘버 3.5, ISO 3200, FHD 해상도 카메라 세팅으로 촬영하는 것이 최적 촬영 세팅이 됩니다.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실내에서 최적 촬영 세팅인 것과 아닌 것의 오차 수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조도 필요한 촬영 시간 조건에서 드론 비행 방법과 카메라 세팅만 바꿨을 뿐인데 최적인 것과 아닌 것의 전군 자료 오차 수준이 크게 차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검증을 위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천 고속도로 이천 방향 막장면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해당 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입체사진 측량으로 형성한 막장면 점군 자료를 현장 라이다 운용 계측팀이 형성한 막장면 점군 자료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조명 설치 없이 현장에 있는 조명을 이용하였을 때 막장면은 25럭스의 조도를 띄었고 해당 조도에서 약 70제곱미터의 막장면을 4분 내로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적 촬영 세팅을 도출하였습니다. 4분을 목표로 한 이유는 계측팀에서 현장 작업 시간에 맞게 라이다로 안반면을 스캐닝하는 시간이 5분이고 같은 시간 동안 촬영하였을 때 점군 자료의 품질 비교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4분의 촬영 시간을 목표로 하였지만 드론 조작 미숙으로 인해 두 방법 모두 실제 촬영 시간은 5분으로 동일했습니다. 계측팀으로부터 라이다 점군 자료를 받은 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입체사진 측량으로 형성한 점군 자료와 정성적인 비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라이다로 형성한 점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다로 형성한 점군 자료는 반사 강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텍스처는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고정된 위치에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레이저가 닿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점이 거의 없는 어두운 암령대가 나타납니다. 전체 면적을 170만 개의 점으로 표현해서 해상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스캐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른 입체사진 측량으로 형성한 점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기반으로 점군 자료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텍스처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치의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라이다 자료에서 나타났던 암령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을 약 3,500만 개의 점으로 표현해서 동일 촬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다 자료보다 20배나 높은 해상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점군 자료는 궁극적으로 안반면 매핑 용도이기 때문에 안반면 안정성 평가의 중요한 전립 표현 능력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전리면을 잘 표현하는지 정성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면 자체는 두 방법 모두 잘 검출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라이다의 경우 음영대의 문제나 해상도를 갖추지 못해 전립면 거칠기 왜곡의 문제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리선을 잘 표현하는지 정성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해상도의 차이로 인해 입체사진 측량으로 획득한 점군 자료는 전리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 라이다로 획득한 점군 자료는 전리선이 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적용 후 각 방법의 성능 비교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현장 작업 시간에 맞게 5분 내로 안반면 점군 자료를 형성할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입체사진 측량 기술을 이용하면 라이다 기술보다 더 경제적이고 고품질의 점군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조도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제한하는 정도의 조도 수준을 지키면 충분하지만 조명의 미설치나 고장 등의 이유로 조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을 땐 드론에 조명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라이다에 비해 간편하지 못했던 촬영은 드론 자율 주행이나 경로 프로그래밍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론에는 보통 장애물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사람이 직접 이격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안반면으로부터의 드론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최적 촬영 세팅을 찾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사용하는 카메라 모델, 조도, 단면 종류, 필요 시간을 기입한다면 최적의 촬영 세팅이 나오는 식의 앱 개발을 통해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 드론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는 점군 자료를 형성할 수 없을 경우 장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살려 동시에 여러 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린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최적 매핑을 위한 드론 입체사진 측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검증 및 현장 적용을 통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작업 시간에 맞게 5분 내로 안반면 점근 자료를 형성할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입체 사진 측량 기술을 이용하면 라이다 대비 더 경제적이고 고품질의 점근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체 사진 측량이 지하 광산 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